네,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은요, 저희 키움증권 투자 전략팀 김유미 팀장님 그리고 이성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 9월 들어와서 계속 긍정적입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혹시 이러다가 살짝 잘 가다가 한번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그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뉴욕 증시는 지난주까지 금리 인하 효과가 지속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 계속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지난주 가장 큰 이벤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9월 FOMC였는데 이 9월 FOMC가 사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매파적이고 비둘기파적인 성격들이 좀 혼재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결국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이고 또 이제 연내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2회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계속 미국 증시는 좀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별적인 이슈 관점에서도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긍정적인 통화를 하면서 양국 간 이제 관계에 좀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애플도 뭐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좀 개별 종목별 이슈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증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신경 쓸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H-1B 비자, 요게 무슨 미국의 그 AI 인력들을 계속 들여 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던데 그 수수료가 막 갑자기 100배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조금 이번 주에 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막 이것 때문에 주가에 유의미하게 미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번 처음 H-1B 비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외국인 전문 인력에 적용되는 비자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당 비자가 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비자 수수료를 100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발표되고 이 비자를 대부분 많이 활용하는 데가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발표되고 나서 직원들한테 해외 출국 자제 명령을 내린다라든지 조금 일련의 조금 혼란스러운 사태가 조금 나타나긴 했는데 백악관 측에서 이제 이번 조치는 결국 처음에 신청할 때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되고 뭐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좀 사태를 수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뭐 빅테크 주가에 유의미하게 미칠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AI 패권 관점에서 이 AI 인력에 대한 유출 이슈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약간 혹시라도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또 이제 셧다운 우려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셧다운도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이게 뭐 일종의 좀 빌미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예.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결국 하원에서 이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으로 연방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임시 예산안을 하원에선 통과가 됐는데 이게 상원에서는 결국 부결이 되면서 이번 달 30일까지 이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셧다운 사태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부상이 되고 있긴 한데 예.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셧다운 우려가 그렇죠. 조금 발발이 되기도 했고요. 네. 주식시장에선 이거를 이제 새로운 악재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셧다운 관련 주식시장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로 5거래일 정도만 셧다운이 되면 증시의 이제 상승 하락 비율이 거의 반반의 수준에 이제 이를 정도로 사실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네. 만약 이거를 빌미로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악재가 좀 있을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위험한 악재는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팀장님과 이 네. 주변 환경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또 금리가 조금씩 금리 인하되고 나서 네, 조금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동안 FOMC 전까지는 시장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올해
추가적으로 2번 인하하는 건 이미 반영이 됐고요. 예. 내년에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난 FOMC를 보면은 점도표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에 그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과도하게 인하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되돌림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하락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지만은 저희 쪽에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는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0년물 이상의 중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폭이 좀 제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0년물이 한 4% 초반에서 어떻게 보면 좁은 범위 안에서 좀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를 보면은 FOMC에서 보면은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렸고 실업률도 낮추고 물가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둔화되지만은 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높였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돼야 10년물 기준으로 4% 밑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아마 10년물 금리가 낙폭을 좀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이제 그렇죠. 막 좋아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막 나빠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최근에 보면은 중장기 금리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 관련된 이슈들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달러도 마찬가지 영향이나요? 그렇죠. 달러도 보면 달러 인덱스가 FOMC 끝나고 나서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하고 맞아요. 있는 부분인데요. 네. 동일한 맥락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뭐 2번에서 3번 정도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달러의 약세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올해 달러 하락을 이끌었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유로화 강세였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뭐였냐면은 연초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도 재정을 확대해서 성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프랑스 보시면은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과연 유럽이 풀 수 있을까? 또는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보통 달러 인덱스의 50% 이상이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가 제한된다라고 본다면은 달러의 추가 약세도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어떤 약세 요인과 유로화의 추가 강세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런 뭐 강세 요인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달러 인덱스도 90대 후반에서 조금 좁은 렌즈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금리와 달러의 그렇죠.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오길래 그렇죠.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보시는 상품 중에 하나가 금이잖아요. 그렇죠. 금 가격도 뭐 계속 네.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금 가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 가격이 외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구조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크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요. 제가 볼 때는 금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하고 달러가 약하면 금이 좀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네. 달러가 지금 약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강세로 돌아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전에 3천 넘었을 때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4천 맞아요. 앞두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5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약간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각자 도생의 이런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면요. 외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국 국채보다 오히려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 있어서 금 가격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네, 수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네네.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요즘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던데 예,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심지어 달러도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오르고 네. 이러니까 모든 가격 붙어 있는 거 다 오릅니다. 예, 그래서 뭐라도 하나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금 가격은 좀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짜 5,000달러 갈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가격 붙은 거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국내 증시도 이제 3,500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앞으로 좀 계속 랠리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는 랠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오. 있고, 근데 뭐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결국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었고, 대통령도 이제 결국에는 그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고, 사실 그 외에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조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 중심으로 자금이 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국내 코스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32.9%에 불과해요. 이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이제 35%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외국인 수급도 계속 유입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도 거의 지금 75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 수준에 이제 거의 왔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여건도 거의 조금 많이 풍부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증시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추석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변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 말이나 아마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정,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확실히 좀 강하고 지금도 삼성전자가 3%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즘 금반지라는 말이 나오던데 금반지 사야 되나요? 네, 일단은 그 상반기 주도주가 조방원이었으면 지금 금반지로 가는 이 무게중심의 흐름이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 반도체 지주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안에서 결국 금융 지주가 묶이고 그 외에 이제 한 축이 맞아요. 또 반도체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금융 지주 관점에서 좀 보자면 그 이번 달 이제 국회 9월 이제 정기 국회에서 여전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다면 금융 지주도 이제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저는 이제 반도체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 내러티브와 더해서 사실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조금 붙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인텔 투자와 같이 계속 연이은 호재들이 조금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9월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를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금의 이제 80%가 거의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현재 이제 초입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또 이 수급 쏠림이라는 게 반도체 쪽이 한번 이렇게 흡수해 버리면은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아무리 좋은 내러티브가 나와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시장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세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좀 쉬어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보강해 줄 수 있는 업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반도체가 쉬어간다고 하면 순환배 차원에서 이제 그 중국 관련 소비주도 조금 현 시점에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말에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29일에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한중 관계 기세감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붙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10월 초에 이제 국경절 연휴가 맞물려요. 그래서 네네.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조금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인바운드 수혜주인 호텔, 카지노, 화장품주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들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사실 이번 달 초에 매크로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에 있는 PCE 물가 지수가 가장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연준위원 발언들,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표보다는 이제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 실적, 이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 방향성에 미치는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수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요일 아침인 거죠? 화요일 장 끝나고 미국 네네네. 장 끝나고 네네. 발표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 HBM3E 이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세를 계속 수요일까지 이어가려면 마이크론의 실적도 좀 좋게 나온다면 이걸 계속 끌어가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도체의 기세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뭐 계속 좋겠죠. 예.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